유통업계가 역대급 위기에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그리고 명품 플랫폼 반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유통업체들도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확산된 거다라고 봐야 되죠. 이때까지 온라인 유통은 되게 적자를 감수하고 매출 볼륨을 키우는, 트래픽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계속 그러기가 어렵죠. 왜겠습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자금이 더 이상 충분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빌려가지고 돈 메꿔 가면서 계속 고객 유치하는데 그 고객 유치하는데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내실을 이제 다져야 되는, 손해나지 않는 이익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월급 주고 고정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야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강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요 되게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죠. 이제 더욱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소비하고 돈을 남기고, 항상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 모를 그런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유통업체들의 위기만이 아닌 우리들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월급이 쪼그라들 수 있고, 월급이 밀릴 수 있고, 되게 힘겨운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임금 체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려 있죠.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는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을 겪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갈 정도로 지금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월급이 밀린다, 월급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그냥 IMF 때나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IMF 때가 바로 지금 이제 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고 사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나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도 되게 힘겹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그들이 신규 인력을 안 뽑겠다라는 거고, 기존 직원들 임금 인상해주는 일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월급 많이 받는 근속연수가 긴 사람들 위주로 계속해서 희망퇴직해서 고정비를, 인건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종식이 되고 다시 또 호황이 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되게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염려하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잠깐 뭘 좀 해보려다가 그냥 주워 담는 그 정도의 이제 충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정을 했고 꽤 오랜 기간 이 험난한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는 되게 좀 진지하게 길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고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결국은요, 이 힘겨운 상황들을 잘 이제 견디고 잘 감내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건설업체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업계가 지금 휘청거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종사하는 그 회사들, 그 업계의 많은 이들이 같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개인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것 각자 이제 개개인별로, 가정별로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처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다, 좀 오래 갈 거다라고 보고 대비하고 지내야 됩니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죠. 1, 2년 버티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좀 오래 갈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고정비를 안 쓰는 쪽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이 떨어진 생존 숙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잠깐을 견디고 버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길게 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내보여야 되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며 지금을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금방 끝날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느끼고 아마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생존이 제일 이제 우선시 되는 이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항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어느 부분에서 좀 조정하고 좀 줄여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누구든 지금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코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말고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우리네 삶의 모델을 어떻게 좀 갖춰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모습들을 갖춰 놓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더욱더 많아지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